요거 저번 시간에 일단은 그 선정분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죠? 거기서 이제 그거 이어서 이제 진행하는 거라서 보면은 이제 선정분에 관한 이제 그 정리 중에 이제 이제 발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림 정리라고 그래요. 그림 정리. 그래서 이제 그림 정리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만 쓸 수 있냐면 일단 이제 벡터장이 이제 정의가 돼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곡선 C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제 곡선 C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닫혀 있는 형태에서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시계 방향이 이제 어쨌든 이제 플러스이고, 그죠? 네, 반시계 방향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 벡터장 F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은 벡터장 F는 일단은 이 영역, 이 지금 경계 영역하고 이 경계 영역에 의해서 요 그 이제 이렇게 둘러싸진 요 이제 그 내부 영역, 그러니까 이 내부 영역 D하고 내부 영역 D와 이제 이 곡선 C에서 C1인 이제 그 스칼라 함수를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C1인 스칼라 함수를 간다는 얘기는 이 벡터장 F의 성분 함수가 어쨌든 미분이 되고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계와 내부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깔려져 있어야 돼요. 개념으로. 어쨌든 그래서 벡터장 F가 이 내부의 영역 D하고 이 곡선 C에서 이제 C1 함수이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정리가 지금 있다는 거냐면 이 곡선 C를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선적분값.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 저번 시간에 알려줬는데 요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제 그 방향이 있는, 그죠? 방향이 있는 선적분을 자 얘기를 한다. 이 곡선 C를 따라가면서 벡터장 F의 이 선적분 값이 뭘로 계산이 될 수 있냐면 이중적분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중적분이냐면 여기서 이 D라고 하는 게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분 값하고 이제 같아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중적분 값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되냐면 F가 만약에 mi 플러스 nj라고 하는 어떤 벡터장 형태일 때 외워줘야 돼요. 얘를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빼기 자 그 다음에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 거랑 같아지게 된다. 요게 이제 그림 정리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요 부분을 만족하는가 벡터장이 자, 그 부분 사실 우리가 이제 편의 문제 풀 때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만족하는 걸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부분은 그냥 이론의 엄밀성을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벡터장이 나와 있을 때 그 성분함수가 지금 m하고 n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뒤에 있는 애를 x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애를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걸 빼줬을 때 그 이중적분 값이 선적분 값하고 같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쨌든 좀 이따가 이제 요게 이제 보존적 벡터장하고도 어떤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볼 거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요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필수예제 문제를 봐보면 자, 선적분인데 자, 지금 x 4제곱 dx 더하기 xy dy 요렇게 주어져 있는 지금 선적분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벡터장 F가
x 4제곱 xy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익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왜냐면 그 이제 벡터장은 벡터장 선적분을 나타내게 되는 그 이제 기호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계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봤을 때 얘는 벡터장의 선적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곡선 C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곡선 C 같은 경우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 0,0 자, 그 다음에 1,0 자, 그 다음에 0,1 자, 이 세 개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제 그 도형이다. 그러면 0, 잠깐만 10, 10, 그 다음에 10에서 01, 그 다음에 01에서 00.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럼 얘는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럼 양의 방향이라고 그랬고요. 자,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면은 시계 방향이라면은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볼 붙여주면 돼.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시계 방향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마이너스 볼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요 영역이 원래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각각의 지금 선에 대한 그 매개부수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 번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게 닫힌 곡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요것처럼 이 닫힌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영역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림 정리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써주면은 자, 이중적분 자, 써주고요. 자, 얘가 m, 얘가 n이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 빼기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0 그리고 dA 여기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중적분 계산할 때는 높이로 결정된 게 뭔지 높이를 어쨌든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얘가 0, 1 자 써주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이 함수 형태를 보면은 이 함수 형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0부터 자, 그리고 자, y 자, dy dx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고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자, 2분의 1 y 제곱 자, 여기에 0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인테그랄 0, 1 dx 자,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자, 계산해 주면 이렇게 넣어 주면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dx 자, 이렇게 되고 얘는 자, 이제 그 3분의 1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0, 1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빼기 해주니까 6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밑에 문제 요거 지금 동영학생 지금 처음 와가지고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닫혀져 있는 만약에 곡선일 때에는 이 곡선 C를 따라가면서 선적분 값을 이런 식으로 이중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이 곡선이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0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벡터장의 x 4제곱 xy니까 이게 지금 요게 m, 요게 n이거든요. 그럼 요 n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럼 y 빼기 요 m을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니까 이거를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분해주면 이 값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선생님 보면은 요거를 이제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왜냐면 이걸 높이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0부터 1까지 이중적분 계산을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분 계산을 해준 거야. 그래서 얘 넣어줘서 계산해줘서 마지막 6분의 1 나왔다. 무슨 말이 되죠? 이게 이 선적분, 이 경계를 지금 이제 매개변수로 잡아가지고 계산한 이 선적분 값, 이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 이중적분 값.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0.5씩 이거는 공식인데 보면은 이 f가 만약에 이렇게 mi 플러스 nj로 나와 있을 때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 요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요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준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식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벡터장의 선적분 형태니까 여기서 벡터장을 찾아내야 돼. 그게 벡터장이 뭐였냐면 x 4제곱 컴마 x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m이고 얘가 n이에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y는 그대로 남으니까 y. 얘는 y 변수가 없다 보니까 편미분해주면 0. 그래서 y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이중적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원래는 이 선을 따라가면서 이 곡선 C를 따라가면서 선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닫혀있는 경우라면은 그냥 이 닫혀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이중적분 값을 계산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요 그린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항상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보호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이어서 이게 6분의 1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시계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범위는 어떻게 주냐면 일단 이 영역을 지금 이제 이 영역의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나와야 되니까 그 지금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이게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이 높이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이 영역의 넓이가 나오거든?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0이고 y는 0이고 얘는 이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를 잡은 거야, 높이를. 그럼 이만큼이 적분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 영역의 넓이를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준 식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해가 됐다면은 자 이제 문제 1번, 2번 풀어봅시다. 나왔어요? 아니 그냥 생각하셨어요. 잠깐만, 파이가 없어? 파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잠깐만, 이거를 미분해 준 거죠? 그죠? 잠깐만. 잠깐만. 3y 빼기 2y 그래서 오케이, y에 바로 이걸 적용을 시킨 거구나. 근데 그 y제곱 사인 세타 되고 14원에다가 맞는데 이거는? 저거 근데 이게 지금 파이가 안 붙는 거죠, 그죠?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파이는 안 붙는 게 맞는데.
잠깐만요. 몇 번이야? 요거는 파이를 빼야 돼요. 네, 3분의 14가 맞아요. 네, 3분의 14가 맞습니다. 자, 요거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네, 요거 한번. 일단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역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벡터장 일단 F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얘가 3y 마이너스 2 sin x,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절대 선적분으로 못 풀게끔 문제 유형이 나오거든요. 7x, 자 7x 플러스 루트 y 4제곱 플러스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벡터장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적분 영역을 보니까 이게 1이라고 그랬어. 1 반지름이 3짜리 1. 방향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향이 일반적으로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요 지금 닫혀 있는 곡선에 따라가면서 선적분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한다? 그림 정리를 써본다. 그림 정리는 어떻게 쓴다 그랬었냐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분 영역 D 자 써주고, 이 벡터장이 지금 여기가 지금 M이고, 자 여기가 지금 N이니까 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준다. 근데 N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 뒤에 게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7 빼기, 자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이 없어져. 그래서 3 자 이렇게 되고 D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4 곱하기 이중적분 DA니까 1DA니까 요거는 그냥 뭐랑 같은 거냐면 이 영역의 넓이랑 같은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4 곱하기 반지름이 3짜리니까 9파이.
그래서 36파이 요렇게 답을 내면 되는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해주면 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파이가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벡터장 F가 지금 y제곱 컴마 그 다음에 이제 3xy 요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 이거를 자 내가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 요런 반원인데 여기 반지름 1, 2 자 요렇게 생긴 이 영역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중적분 자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닫혀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둘러싸인 곡선 C랑 자 사실 X축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3i 3i 자 빼기 2y 요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dA. 자 이게 영역 D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써주려면은 우리가 극좌표 변화를 써주는 게 더 편하다. 반지름이 0부터 파이까지 1부터 2까지 자 그리고 y는 이제 r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r dr d 세타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자 0부터 파이까지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왜냐면 이게 서로가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산을 할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넣어주면은 이게 1 빼기 1이니까 이게 2. 자 곱하기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8 빼기 1이니까 3분의 7. 그래서 3분의 14.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극좌표 변환으로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벡터장의 이제 벡터장의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한 이제 적분 그런 것들을 자 사실은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계산을 자 해줘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 정리가 사용이 되는 문제들만 나오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림 정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유형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럼 여기가 그림 정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들이 뭐냐면 이거를 만족을 안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벡터장 F가 영역 D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영역 D에서 정의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거나 안 되는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영역에서 미분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보통은 어떤 것만 나오냐면 이 F가 문제가 있어서 못 구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F가 영역 D에서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있다. 자, 그거를 토대로 다른 거 하나 더 이제 유형이 있긴 한데 그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곡선이 안 닫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곡선이 닫혀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곡선이 안 닫힌 경우. 근데 문제는 안 닫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적분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벡터장이 이런 형태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닫혀져 있진 않아. 곡선이 안 닫혀 있는데 그 곡선에 대해서 내가 선적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형태의 선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자 이제 조금 이제 그림 정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림 정리를 써야 되지만 바로는 못 쓰는 형태의 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이제 두 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같이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런 문제가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걸 만족하도록 만들면 그냥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반시계 방향의 원점을 중심으로 가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벡터장의 선적분값을 계산하시오.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거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 배울 게 좀 있으니까 반지름이 2짜리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원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원점인 거예요. 자, 원점이고, 자, 이게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 자,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래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오케이. 그럼 벡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선적분을 계산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벡터장을 좀 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xi 컴마 플러스 자 yj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요렇게 지금 생겼어요 형태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이 영역에 대해서 지금 그냥 혹시 이 면적에 대해서 이 그림정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벡터장을 딱 꺼내 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x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어때요 얘는? 지금 이 형태를 딱 봤을 때 원점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죠? 이 벡터장을 잘 보세요. 분모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 xy에다가 00을 집어넣으면 이게 정의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0,0에서 지금 정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요런 거. 그림 정리를 못 쓰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림 정리를 만족하도록 자, 지금 이 벡터장은 뭐 빼고 지금 만족하냐면 이 원점을 빼고 다 만족을 하거든? 정의가 잘 되거든요? 미분도 잘 돼. 원점만 빼고. 그러니까 원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지금 다 정의가 잘 되니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원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원점을 포함하는 자, 그리고 나서 경로를 자,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로를. 자,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반시계 방향에 닫힌 곡선이 나오도록. 지금 내가 가상의 지금 곡선 만든 걸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도 당연히 얘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바퀴 돌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림 정리를 잘 쓸 수 있게끔 지금 만든 거야. 선생님 가상의 선을.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근데 아래쪽도 당연히 가상의 선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래쪽도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아래쪽도 보면은 일단 곡선이 요렇게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가상의 선이 없다면 그냥 반시계 방향이야. 지금 반시계 방향의 그냥 곡선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자, 요렇게 이제 만든다. 그래서 이 곡선을 좀 구분해서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얘가 이제 요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빨간색 선,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자, C1이라고 하고, 자, 얘는 요 지금 가상의 선, 얘 C2, 얘 C3, 이만큼 C3, 자, 얘 C4, 자, 이렇게 이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해당하는 곡선, 자,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요 곡선을 C2라고 할게요. C2.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찬가지로 얘는 C5, 6, 7 요렇게 이제 둘게요. 지금 곡선을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선적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요 곡선 C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C1하고 뭐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C1하고 C2를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C를 C1 합집합 C2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 이거 계산이야. 원래는 이걸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얘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얘를 나누겠다. 자, 인테그랄 자, C1 합집합 C2. 자, 그 다음에 C3, C4 합집합 C4. 자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
이게 아직 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자, 더하기. 자, 얘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C4까지 했고, 그 다음에 C2, C2 말고, 네, C3가 아니라, 여기 지금 곡선이, 이게 지금 겹치네? 바꿀게요, 이거. 여기를 8로 바꿀게요, 8. 네, 지금 겹치잖아. 이게 C2가. 그죠? 네, 8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 8. 자,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2, C2 합집합. C2 합집합. C7 합집합. C6 합집합. C5. 요렇게 지금 둘게요. 여기다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xi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yj 이렇게 두 개. 이해되죠? 이거 두 개 좀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얘를.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둘 다 닫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각각에 대해서 그림 정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임의로 지금 만든 거니까. 지금 이 값을 구하려고 내가 추가적으로 노란색 곡선들을 만들어서 일단 이 노란색 곡선들을 가지고 이 닫힌 부분, 닫힌 영역을 지금 두 개를 만든 거야. 이렇게. 이쪽 닫힌 영역하고 이쪽 닫힌 영역 두 개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원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각각 그림 정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그림 정리를 한번 써보는 거야, 여기. 그럼 얘 그림 정리를 써보면 얘가 지금 벡터장이 지금 얘니까 내가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y제곱의 전체 제곱에 자 얘가 y 없어지고요. 얘를 지금 어쨌든 x에 대해서 지금 편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자 제곱분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y에 곱하기 2x 그 다음에 빼기 자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건 뭐냐면 이 얘를 요거를 m 요거를 n이라고 뒀을 때 이만큼은 지금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거고요. 얘는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거야. 근데 그 계산해보니까 지금 어때요? 얘는 제곱분의 마이너스 2xy 얘는 그리고 플러스 제곱분의 2xy니까 이게 두 개가 없어져. 그 얘기는 얘가 얼마가 된다? 이 값이 지금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림 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계산해보니까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 지금 피적분함수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의 합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를 줄일 수가 있냐면 이 C8하고 C5, C4하고 C7 얘네들은 방향이 그냥 반대일 뿐이야. 방향이 반대이고 선적분 지금 경로는 완전히 똑같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했을 때 서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거가 될 거야. 이걸 이제 얘가 지금 이거 두 개 계산한 결과가 지금 0인데 이 안에서 이 8하고 5가 계산하면 없어질 거고요. 계산해주면 자 그 다음에 C4하고 C7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없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같은 거니까 방향만 반대니까 그럼 뭐만 남냐면 이걸 정리해보면 자 인테그랄 자 C1 합집합 C3 더하기 인테그랄 C2 합집합 C6만 남아요. 그게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C1하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그냥 적분을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거든요. 자 C1 합집합 C2 더하기 C3 합집합 C6 이렇게 합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구분만 한 거야.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적분 계산하는 거를 얘 적분하고 나서 얘 적분하고 나서 얘 적분하고 나서 얘 적분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C1하고 C2 합쳐주고 C3랑 C6를 합쳐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을 한번 보세요. 이게 0이야. 그럼 결론이 어때요?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C1하고 C2 합친 거 그게 뭐였냐면은 얘였어. 얘.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C6 아니 C3에서 C6 그거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거를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은 그럼 얘는 그럼 결론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거 계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앞에가 붙어버리니까 그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결론은 그냥 뭐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얘는 그냥 이 원에 대해서 선적분해준 거랑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기다 이제 써보면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계산해야 되는 건 얘인데 이 곡선 C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는 게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요 원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랑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C3 합집합 C6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랑 같아지게 된다. 그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 게 원래는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선적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쨌든 이게 지금 원이긴 하지만 안에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림 정리 못 써. 그거 확실한 거야. 그죠? 대신 뭐는 편해진다? 이게 지금 형태가 원 형태이니까 내가 곡선의 형태를 표현하기는 굉장히 쉬워진다.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0부터 2파이. 자,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반지름을 대충 뭐 잡으면 돼요. 이거 뭐 반지름을 뭐 C라고 만약에 잡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C라고 잡으면 여기다가 이 지금 이제 X가 뭐가 될 거냐면 C 코사인 세타. C 곱하기 K라고 할게요.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Y는 K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더 버리면 끝인 거야. 그럼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집어넣어 주면은 이거 지금 적분해 줘야 되니까. 자, 계산해 주면은 얘는 자, K제곱분의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 자, 곱하기 여기 DX였어요. 이 DX 뒤에가 DX 요거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K 사인 세타. 자, 플러스 자, K제곱분의 K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K 코사인 세타가 돼서 자, 결론적으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버리면 자, 얘는 K제곱이 다 날라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여기가 사인이죠. X 코사인이고 DX니까 사인. 저 어디 갔어 이거? X고 여기가 지금 DX가 맞죠? DX가 맞고 선적분과 그냥 계산한 거니까 그럼 잠깐만 이게 지금 값이 미분을 해줬을 때 이게 코사인 나오고 Y니까 이게 바뀌게 되겠네. 여기 지금 DX가 지금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DX 이게 DY 요렇게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이제 그 뭐야 K의 지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K 사인 세타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K 코사인 세타에다가 K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K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K 제곱은 다 날라가고 지금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이제 2배 D 세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주면 그죠? 네. 그냥 K 어디? 처음에 X 여기 X 아니었어? X가 K 코사인 그쵸. K 코사인 여기구나. 이게 그 뭐야 마이너스가 안 붙죠? 마이너스 안 붙고 여기가 붙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0이 되네 그냥, 그죠? 여기가 지금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0이 돼버리잖아. 이거 두 개가 지금 계산해주면 0이 되잖아요, 그죠? 네,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경로를 지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금 그림 정리를 쓰도록 경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경로를 만드는 과정은 어쨌든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이 원점을 포함하는 그냥 작은 원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 경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에 대해서 경로를 계산해주면 그냥 된다는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물론 그 과정에는 뭐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만족을 해야 돼. 이거. 얘를 만족을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nx 빼기 my가 0이 되는 거는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요 작은 원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계산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필수의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영역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는 점 하나가 있을 때가 이제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닫혀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좀 두 가지를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중심이 지금 0,0이고, 자, 길이가 4인 정사각형 곡선 C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곡선 C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0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곡선이다. 자, 그랬을 때 선적분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얘는 뭐예요? 타원이야, 타원. 그죠? t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3되는 요렇게 생긴 타원이야, 지금. 타원 곡선. 반시계 방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영역이 이제 안 닫혀 있는 형태이다.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벡터장을 좀 가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y, 자, 컴마 벡터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x.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닫힌 곡선을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벡터장이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장 쉬운 이거 경로에 대해서 만약에 안 닫혀 있을 때 이거를 닫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곡선 하나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게 닫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닫힌 곡선에 대해서 그냥 요거의 그림 정리를 써준 다음에 요 직선 형태의 선적분값만 계산해줘서 빼주면 되거든?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 그렇게 하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게, 이렇게 닫아버렸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 0,0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 0,0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닫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경계하고 내부에서 둘 다 얘가 미분이 잘 되고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경계가 이제 무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경계에서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있으니까 요렇게 닫는 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의 유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를 풀기 전에 만약에 벡터장 F가 만약에 x, y였다라고 만약에 쳐봐. 뭐 y, x였다 라고 쳐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러면 얘는 이 곡선 지금 안 닫혀 있긴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면 끝이야. 왜냐면 얘는 정의가 아주 잘 되거든요. 지금 이 닫아있는 경계랑 이 내부에서 얘가 벡터장이 정의가 잘 되는 애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냥 이 영역 뒤에서 그림 정리 써주고 대신에 여기서 뭘 빼주는 거냐면 이 곡선을 만약에 C1이라고 한다면은 이 C1에 대한 선적분값만 하나 계산해줘서 빼버리면은 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요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를 C2라고 한다면, 이 곡선을 C2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C2 더하기 인테그랄 C1이 이 그림 정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1을 뒤로 넘겨줘서 얘를 빼버리면 이 C2 값이 나올 거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주면 돼.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 얘는 지금 원점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줘요.
원점을 피한 상태에서 반지름이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반지름이 그냥 일자리 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쨌든 원을 만드는 게 좋은 게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원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닫힌 형태의 지금 이제 요 곡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점을 피하면서.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얘가 지금 정의가 잘 되고 미분도 잘 될 거니까 그림 정리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곡선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여기 C1, C2 여기를 C1이라고 다시 할게요. C1, C2, C3 자 만약에 C4 자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계산해 줘야 되는 건 C1이야. 이 C1에 대해서 얘를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계산을 못하니까 내가 여기에 추가로 지금 뭘 하겠다? C2 더하기 C3 더하기 C4를 더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적분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중적분값인데 이거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n을 x에 대해서 m을 y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해준 걸 빼주면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제곱에 이게 지금 x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빼기 그 다음에 이제 2x제곱 이렇게 돼요. 컴마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얘를 이제 그 y에 대해서 미분해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자 플러스 y에 곱하기 2y 요렇게 돼. 근데 그 둘을 어차피 빼주는 거잖아. 그죠? 요거니까 요 값이니까.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계산을 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얘는 계산해주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냥 0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고 나서 자 두 번째 자 C1부터 지금 C2, C3, C4를 계산해 주는데 이 C2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얘는 지금 곡선 매개변수식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t, 0이야. 근데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곡선. 자 얘는요 C4는 마찬가지로 얘도 t, 0이야. 근데 얘는 이제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이 선적분을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산할 때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얘는 0이 돼. 맞죠? 그 다음 얘 집어넣어주면은 t제곱분의 t가 되는데 뒤에가 뭐냐면 dy야. 그죠? 계산할 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플러스 y제곱 요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x dy 지금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0 집어넣으면 t제곱 0 dx 플러스 자 그 다음에 t제곱 t 곱하기 dy는 이게 y가 0이야. 0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냥 계산 안 해도? 이게 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0이야. 0.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C4는 마찬가지예요. C4도 똑같이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적분 범위만 지금 1부터 2까지로 바뀔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얘도 그러니까 0이 되더라. 얘도 0이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인테그랄 C1F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C3랑 같다. 이게 결론인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C3가 지금 뭐야?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계산, 이 마이너스 C3는 그러니까 뭐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반시계 방향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이 C3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보니까 얘가 반지름이 일자리 반원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그 이제 매개변수 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자, 코사인 사인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집어넣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자, dx니까 코사인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x니까 여기가 지금 x니까 여기다 코사인 세타 집어넣어주고 코사인 세타 자 곱하기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 세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합쳐주면 뭐가 돼요? 사인 제곱 더 d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주면 그냥 1 d 세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이다? 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 값이 파이가 된다. 이걸 계산해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좀 많이 어려운 적분 경로가 만약에 이제 그린 정리를 그냥 그 쓸 수 없는 경우에 자 그린 정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자 요게 좀 일단은 자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고 그 도라돌림 선생님이 이해를 좀 도와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